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라 함은 탐과 노리들이 보다 효과적인 수탈을 위해 당시 조세제도였던 전정과 군정, 그리고 복지제도였던 환국을 악용하면서 나타난 폐단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런 식이었다. 1. 전정, 토지세. 전정은 논이나 밭에 매기는 세금인데 수령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많이 뜯어내야 했기 때문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다. 아전, 너 왜 이것만 내는 거야? 이번에 쌀 30섬 소출했다면서. 농민, 네, 30섬 맞습니다. 그래서 석섬 세금으로 내잖아요. 이제 세율 2할 오른 거 모름? 네? 서른 섬 수확했으면 세금은 6섬이야. 얼른 석섬 더 내놔. 그런가 하면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개간한 땅까지 세금을 걷고자 했다. 원래 개간하면 한동안 세금이 면제되었다. 새로 계단식 논을 만들었겠다. 잘했어. 헤헤. 그런데 왜 세금은 덜 냄? 저기서 난 것도 세금으로 내야지. 왜요? 원래 새로 개간한 땅에는 5년간 면세라고 하지 않았나요? 누구 맘대로 면세래. 요즘 그런 고을이 어디 있나 찾아봐라. 2. 군정, 군역세. 군정이란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들이 군역을 지는 대신에 군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제도다. 18세기 초 영조 시절부터 이러한 군역세는 크게 경감되어서 연간 면포를 한 필만 내면 좋겠다. 하지만 세도 정치기에 그런 게 통할리 만무했다. 돌쇠 왜 한 필밖에 안 냄? 아버지께서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아, 놔. 관아에서 내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내야 한다는 거 모름? 아버님 것까지 내게나. 그랬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도 군포를 징수했으니 이른바 백골징포라 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 먹쇠내는 왜 2필밖에 안 냄? 아버지랑 저랑 집안의 장정은 2명뿐이구만요. 이번에 사내아이 태어났다는 거 알고 있는데. 시상에 장정이 아니라 어른애인데도 군포를 내야 하남요? 당연하지. 황구첨정이라 한다. 황구는 어린아이를 말한다. 어린아이를 장정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했다. 이제는 마을마다 쿼터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웃이 도망이라도 치면 남은 사람들은 그 도망자의 쿼터까지 내야 했다. 이를테면 연대 책임이었다. 이것을 인징이라 했고 친척들에게 내게 하면 족징이라 했다. 남산골은 총 100가구가 있으니 100필을 채워서 내야 함. 지금 마을 사람들 절반은 타지로 떠나고 없는디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모자란 양을 다 채워야지. 헐, 시상해나. 당시 세태를 정약용은 이렇게 슬퍼했다. 젊은 나낙이 슬피 울었다. 죽은 시아버지, 갓나나이 모두가 군적에 올라 군포를 내라고 관아에서 닥달하니 남편은 화가 나서 스스로 약물을 자르고 자결했다. 환곡. 환곡이란 엄밀히 말해서 세금이 아니다. 춘궁기의 관아에서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쳐서 되받는 구율책이었지만 세도 정치기에는 고리 대금의 온상이 되었다. 당시의 환곡 세태는 이러했다. 원래 환곡을 하더라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관아에서는 창고의 절반만 최대 대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령들은 절반은 대출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빼돌렸다. 그리고 그 빼돌린 몫은
농민들에게 이자로 부담시켰다. 한 섬 주고 두 섬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자 팍팍 올리면 나머지 반 채우는 건 일도 아니지. 그리고 빌려줄 때는 쭉정이와 풀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알곡으로만 철저하게 검사해서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초는 더욱 심했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환곡 안 먹고 만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했다. 탐관오리들은 곡식을 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빌리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오마이갓, 지옥이 있다면 딱 그 시절이겠네. 수치 제도의 모순. 한편 이 시기는 신분제가 급속하게 붕괴되던 시기였다. 돈이면 관직도 사는 세상인데 양반 족보 하나 못 구할까? 때문에 노비는 돈을 내고 양민이 되었고 바로 납속책이다. 또 양민들은 돈으로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었다. 족보도 샀고 관직도 받았다. 결국 세두정치 시기가 되면 전체 인구 중에 노비가 10% 이하로 줄어들고 양반이 전체의 70% 이상까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니 아무리 높게 잡아봤자 전체 인구 중 납세 대상자의 수는 30%를 넘기기 힘들었다. 때문에 국가는 항상 재정난에 허덕이고 관료들은 녹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관료들은 당연히 매관 매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을 수령들은 탐과 놀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단 말인가? 바로 조세 제도에서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 조선의 조세 제도는 고스란히 중국을 모방한 것인데 당시 청나라도 매관 매직의 만연으로 납세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때였다. 세상에 잘 사는 부유층일수록 세금을 내지 않았다니. 그러게 요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현대 대한민국의 경우 상위 10%가 90%의 세금을 납부하고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가관인 건 납세자보다 면세자 수가 훨씬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 조선이 망할 만했네.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양민들만 가혹한 세금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결국 1862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밀란이 일어난다. 골맞던 것이 결국 터진 것이다. 당시 밀란에 참여한 백성들 중에는 몰락 양반도 있었는데 이들이 농민항쟁에 참여한 이유는 당시의 심각한 세금 체계가 원인이었다. 임술 농민봉기다. 수령, 요즘 가뜩이나 세금 낼 사람도 없는데 몰락 양반이라면 양민이나 진배 없지. 이렇게 몰락한 양반, 잔반도 당시는 수탈의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던 것이다. 몰락한 것도 억울하고 가난하기까지 한데 세금까지 걷어가니